자, B조 토론 주제는 동물원 폐지입니다. 예, 최근에 그 푸마 살인 사건이 아니라 푸마를 예, 사살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 또 뭐 그 전에도 돌고래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동물 이슈가 우리나라도 심심치 않게 이렇게 제기되는 거 보면 우리 이제 대한민국도 과연 선진국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전형적인 선진국형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동물원 폐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주실 네 분의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과 짝을 이뤘네요. 고효민 토론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임재훈 의원과 짝인데요. 김홍균 토론자입니다. 그 다음에 김관영 의원과 또 짝을 이뤘습니다. 양찬성 토론자입니다. 네. 자, 세 분은 어디 서울에서 오셨나요?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네, 저는 수원에서. 수원. 네, 다 수도권에서 오셨군요. 자, 이 세 분 토론을 순서는 뭐 전과 같습니다. 모두 발언을 각 1분씩 말씀을 하시고, 순서는 고효민, 김홍균, 양찬성 요 세 분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 총량제 자유 토론은 각 토론자별 10분입니다. 10분씩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발언 각 1분씩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효민 토론자부터 모두 발표 1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 동물원 폐지라는 주제를 단순히 그 자체의 존치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서 현재 우리 인간이 동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생태계를 대하는 자세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주제라고 인식하고 오늘의 토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구상에서의 6번째 종말이라고 부르는 인류세의 종말이 생각보다 더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지금의 상황에서 동물들과 또는 또 다른 생명체들과 어떻게 조화로운 지속 가능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러한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의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네, 김홍균 토론자 1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동물원 폐지에 반대합니다. 좋은 동물원 만들기,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동물원 폐지는 인간의 무책임한 결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터전을 빼앗아 점거하였습니다. 그들은 돌아갈 곳도 살아갈 곳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동물원 유지를 통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제가 만들고 유지하고자 하는 동물원은 지금 통용되는 인간을 위한 동물원이 아닙니다. 동물들이 철창과 좁은 우리 속에 갇혀 자폐증을 앓게끔 만드는 동물원이 아니라 세계 동물원 수족관 협회가 설정한 엄격한 국제 기준에 맞춘 동물을 위한 동물원, 이것이 제가 말하는 동물원입니다. 이미 선진국들에서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한국의 대형 동물원들도 이러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이러한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동물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많은 노력이 들겠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동물원이 지니고 있는 순기능을 작동시킴으로써 지구 생태계에 있어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네, 양찬성 후보 토론자 1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일본의 한 박람회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심부름을 하면 돈을 준다는 게임에 속은 조선인 남녀 2명이 인종 전치를 당하게 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전 다른 박람회에서도 타이완 고산족 아이누인 유쿠인과 함께 2명의 조선 여인이 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박람회장에 조선 동물 2마리가 있는데 아주 우습다, 도쿄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시의 목적은 일본 관람객들을 교육시키고 박람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제국주의가 만연하던 시절의 이야기고 우리 선조들뿐만 아니라 일본인, 아프리카 흑인 등도
유럽의 박람회에서 인종 전시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동물원은 제국주의 시절 국가와 부자들이 국력과 재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전 세계의 징계한 동물들을 수집하여 한 곳에서 전시하는 것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우리는 과연 과거와 다른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단순히 동물원 폐지의 찬반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원이 공존하는 지구와 현행 동물원 수족관 법에 대한 합리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1분이 살짝 넘었습니다. 시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주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김홍균 우리 토론자가 먼저 토론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토론자들이 자유롭게 서로 질문도 하시고 또 공격 방어를 펼쳐가시면 되겠습니다. 동물원 폐지 관련해서 보니까 뭐 찬반이 딱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기대됩니다. 김홍균 토론자부터 주제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일단 두 분 다 저와 그 기저에 깔린 논의 자체의 내용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저를 다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동물원의 존폐 여부가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 모두 동물원 자체의 존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봐야 토론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모두 발언에서 동물원 자체를 유지하는 것을 찬성하는가 혹은 반대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동물원 자체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이 생각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인간과 동물의 새로운 공존을 위한 질서, 이것은 바로 인간이 동물들을 새로운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해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한다라는 의식 하에 깔려 있는 것인데요. 이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는 동물원이 지금 상태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동물원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효과 때문인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 교육적인 효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너무 제가 혼자 발언을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논의를 나누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찬반에 대해서 폐지 유지. 네, 그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업에서 운영되는 대형 동물이나 지자체 동물원은 이제 법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 여지가 있으니까 현재 법의 개정에 따라서 더 나은 환경으로 사파리형이나 외국처럼 큰 어떤 사육이 아닌 이제 방목에 가까운 형태로 개정하는 것을 해서 존치하는 것을 찬성 입장이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확인한 결과 대형 동물원 이외에 체험형 동물원이라고 해서 이제 지자체 아주 작은 데나 아니면은 작은 기업에서 운영하는 이런 체험형 동물원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것으로 저는 입장을 잡았습니다. 체험형 동물원이 다소 이제 낯설 수도 있는데요. 체험 동물이라고 하면 이렇게 지자체나 아니면 작은 기업에서 이런 공간 한 곳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이게 사바타 모니터라고 해서 일종의 도마뱀의 일종인데 이 도마뱀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잘 기르시는 분들도 핸들링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 아이들은 지금 와서 만져보라고 그냥 만지겠죠. 하루에도 수백 명도 넘는 인원이 만지고 있기 때문에 체험형 동물원을 이거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이거는 확실하게 폐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체험형 동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체험형 동물원을 포함해서도 지금 이 동물원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가져가야 된다는데 찬성하는 쪽이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교육적인 측면을 들 수 있는데 물론 저렇게 동물 각각 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체험 혹은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환경, 그러한 환경 하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고 지금 상태의 토론에서는 그러한 수준에 있는 동물원은 아예 토론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식으로라든 동물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생태계에 대한 교육이 어린아이 단계에서부터 동물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우리가 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형 동물원, 물론 지금과 같은 형태는 아니겠지만 어떠한 식으로 개정을 해서 개선을 해서 유지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체험형 동물원이 지금 상당히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계신데 그 교육은 인간을 위해서입니까? 지구를 위해서입니까? 네, 물론 당장 우리 인간을 교육시키는 것이겠죠. 하지만 결국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과 동물이 새로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 그 전 국민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드리자면 지구 자체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소수의 전문가들, 사실 2003년에 그 카라라고 불리는 코리안 애니멀 라이츠 어드보케이츠라고 불리는 동물 단체가 출범해서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바는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뭐 동물원의 우리가 너무 작다던가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기르지 않아야 한다던가 동물원의 정형 행동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간접적 학대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거나 그러한 것들은 뭐 예전이나 지금까지나 사실 동물원의 개선에 관한 방향에 대한 담론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금부터 그 주체가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나 혹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그 단체들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체적인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교육의 시스템으로서 동물원을 재활용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대안을 찾아 나가는 방향으로서 모색해야 하는 방향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양찬성 토론자께서는 체험형 동물을 직접 만지고 쓰다듬는 걸로 좀 구체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맥락을 받아들이면은 지금 고효민 토론자는 어쨌든 체험형 동물원이 필요하다. 종에 따라서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뭐 카자 말씀하셨지만 좀 더 스케일을 키워서 세계 동물원 수족관 옆에 와자의 예시를 들어보면 동물을 만지거나 쓰다듬거나 쇼를 하게 하는 행위는 모두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쓰다듬어가지고 그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종은 우리가 흔히 아는 개나 고양이 정도밖에 없고요. 개 같은 경우는 동물원에서 아예 못 키우게 되어 있는데요. 국제 기준에 따르면요. 개는 주인이 반드시 필요한 동물이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동물원에서 키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만지는 행위 자체가 동물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요. 그걸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도 사실 되게 궁금한 게 동물을 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구를 생각하는 건데 지구를 생각하기 위해서 동물을 위하는 건데 동물에게 해를 끼치면서 지구를 위하기 위해 배우겠다라는 게 어떤 설득력이 있을지 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체험이라는 것을 저도 마찬가지로 만진다거나 혹은 또 다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특정 짓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체험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지금 형태의 체험이 동물들에게 이롭지 못하다라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생각해본 대안으로는 뭐 우리가 지금 다들 조사를 해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몰입 전시를 한다던가 혹은 그 자연 상태로의 그 동물들의 행동들을 관찰하면서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체험 혹은 앞으로 발달되는 산업의 컨텐츠를 이용한 VR이라던가 AR을 활용한 간접적인 체험 등의 포괄적인 체험을 얘기한 것이고요. 물론 저도 그런 동물들을 직접 만진다거나 그 동물 종 특성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십니다. 네, 아까 그 모두 발언에서 제가 그 인종 전시했을 때 전시의 목적을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가 일본 관람객들을 교육시키고 두 번째가 박람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의 목적이라고 해서 동물원을 이런 체험형 동물원이든 이런 곳에서 한다는 것은 과거 논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과연 이제 교육이라고 하면 이제 아이들이 사실 많이 가는데 제가 그 의원실 가서 애엄마 한 분, 애아빠 한 분을 붙잡고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지게 하면은 아이들이 그 자체에 이제 자극적인 호기심에 의해서 충족되는 것은 좋아하나 과연 부모로서 본인이 그래도 이제 입법부에서 어떤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맞는지 부분을 물어본다면은 두 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교육이라는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동물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런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대 목적의 동물원의 의미는 약 한 100여 년 전부터
이제 제국주의가 만연하던 시절에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제국주의가 없어진 이후로는 우리가 멀리 아프리카나 뭐 이런 곳에 인도 코끼리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교육 목적으로 관람의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 저희가 동물원을 정말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유튜브를 봐도 되고 BBC의 그 BBC 어스 같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체험형을 피하고 교육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대체 수단으로서 충분히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체험형 동물원은 기본적으로 폐지가 맞고요. 이제 대형 동물원도 우리가 직접 보는 것 이런 것보다는 정말 사파리형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일본 제국주의가 교육의 목적으로 동문을 썼다는 게 그것이 교육의 목적으로 쓰는 것 자체의 부당함을 얘기하진 않는다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교육의 목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전시되는 뭐 동물이라 하겠습니다. 조선인들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이지 동물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결과 교육의 목적이 발생한다면은 저는 동물원이 교육의 목적을 추구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이제 대체 수단으로 유튜브나 다큐멘터리 같은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영국 헬링턴에서 시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박물관이나 동물원, 아쿠아리움 같은 실제 체험에서 인간이 생태계와 가장 공존할 수 있는 교육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난다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물책이나 거기서도 예시가 생물책,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는 것과 실제 우리가 가서 직접적으로 볼 때 심지어는 이 효과가 동물원에 갔다 왔는데 기후변화 에까지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많은 토론을 나누면서 전반적으로 지구 생태계와 환경에 관해 많은 관심이 증진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교육의 목적을 추구하되 그 교육 과정에서 동물들이 해를 입지 않고 동물들의 복지가 충분히 실현되면은 교육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육의 목적이라는 미명 아래에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없애는 게 중요하지 교육의 목적 자체는 가져가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조금 더 첨언을 하고 싶은데 그 양찬성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그 일제 시대 때의 교육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교육의 의도 이런 것과 다 떠나서 교육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논하고 있는 교육과는 아예 결이 다른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이 동물원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교육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동체 의식이라 하는 것은 더 이상 동물들을 어떠한 이용의 대상, 유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과 함께 이 생태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인식을 우리 인류 전체가 뿌리 깊게 우리 가슴 깊이 간직하게 되는 그러한 교육적 효과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우리가 다양하게 사용하고 동물원의 동물들뿐만 아니라 농장 동물이라던가 혹은 집에서 여러 가지 각자의 집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포괄하는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한 논의들에 대해서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공동체 의식을 동물원의 동물들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인류와 동물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공존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마지막 모두 발언이어서 주의 환기를 위해서 일제시대 때 얘기를 했는데 그 결 자체가 현재와 완전히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라고 해서 너무 옛날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중간 것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1958년 벨기에 브뤼셀의 인간동물원인데요. 이제 벨기에 사람들이 보고 여기서 흑인들이 어떤 모욕 같은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958년에 태어난 정치인을 검색해 보니 이 당 소속이었던 김희국 의원께서 그때 태어나셨더라고요. 누구요? 김희국 의원께서 1958년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58년생이 아니신가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 김희호 의원이. 김희국. 네네네. 네네네네네. 우리 당 의원은 아니고요. 네. 전 의원이셨는데 지금 현재 인터넷에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것을 확인했는데, 네, 바른미래당 위원장으로 이렇게 돼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우리가 가까이서 느낄 수 있게끔 그분을 말씀을 드려요. 저는 사실 그때 이제 만약에 그 아프리카 흑인이든 간에 그때 태어나신 분이 그때 생활을 하셨던 분이
전시를 당하는 것 자체가 매우 끔찍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동물원 이제 폐지 찬반에서 결이 약간 달라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마무리 발언에서 쓰려고 지금 아껴둔 부분인데 이 내용을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복지권을 보장하는 국가에서 인권을 소홀할 리 없으며 열악한 동물원 서식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지역 사회에서 국민들의 복지를 등한시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동물에 대한 관심이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관심의 바로 미터가 될 수 있음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일종의 필살기로 준비하던 마지막 문장이었었는데요. 미리 사용하고요. 네. 네. 이런 부분에서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교육이라는 목적에 얽매이기 시작하면은 동물이 결국 어떻게든 콘크리트 바닥에서 걷든지 심지어 우리와 매우 가까운 애완동물이 이제 개들조차도 미끄러운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끄러운 아파트 바닥에서 미끄러지면서 슬개골 탈골되는 경우 이런 경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교육이라는 그런 목적 동물원에서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연구 결과에 동물원에서 같이 보는 것만으로도 뭐 최고의 공존이고 그 다음에 기후 변화까지 볼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과정이 정당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 체험형 동물원은 확실하게 폐지 혹은 정말 가능하다라면 아주 큰 차이로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세 명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뭐 제가 체험형 동물원 어떠한 형태든지 체험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지만 결국 양찬성 토론자께서 말씀하시는 그 체험형 동물원의 그 폐단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야 한다는 쪽에서 결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동물원 폐지라는 주제를 조금 찾아보고 고민을 해보면서 어쩌면 이 토론이 찬반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토론자의 그 생각이 거의 다 비슷할 수 있겠다. 모든 생각이 일치하고 사실 대립되는 면이 많이 적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역시나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간이 많이 남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동물원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와 인간이 우리와 동물들이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남은 시간 동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은데 네, 한번 답변을 듣고 저도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저도 체험형 동물원에 찬성하는 쪽은 아니고요. 저는 교육 목적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사파리만 해도 교육 목적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교육이라는 것은 동물을 위하는 방향에서 계속 전제가 동물을 위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시를 당한다라고 아까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전시를 당하는 동물원은 저도 당연히 반대입니다. 가령 미국의 시애틀 우드랜드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요. 전시를 당하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는 거기는 동물원 관람객들이 동물을 못 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야생이고 진짜 환경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시를 하거나 전시를 당하는 디스플레이의 개념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논문들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원을 지금 너무 우리가 익숙한 동물원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동물원들은요. 저희가 생각하는 동물원의 개념과 많이 다릅니다. 그런 동물원 같은 경우는 유지를 해도 될 것이고요. 시애틀 우드랜드 동물원 같은 경우 교육 목적을 추구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하려고 아이들을 데려가겠죠. 그러면 상업적인 이윤도 남습니다. 그럼 그 이윤이 결국 동물복지가들이나 동물 환경 개선에 사용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동물원이 교육 목적을 계속 무조건 배제해야 되는 것인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사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선진적인 동물원 같은 경우는요. 종규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키우지 못하는 동물원들이 많고요. 환경에 맞춰서. 미국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들이 워낙 그 권리의식이 높기 때문에 코끼리 전시를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코끼리는 사회화가 가장 중요한 동물이고 거의 쉬지 않고 계속 걸어다니면서 자기들끼리 어떤 접촉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한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선진적인 동물 20개 정도에서는 코끼리 폐지를 전부 다 코끼리 전시를 전부 폐지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동물원으로 나아간다면은 조금 우리가 교육 목적을 그렇게 배타적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 중간에 드디어 첫 번째 찬스를 쓰겠다는 쪽이 나왔습니다. 예, 오늘 오신 어느 의원실에서 오셨죠? 김관영 의원실에서. 예. 제 멘토 의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찬스를 쓰셨습니다. 네. 이제 안 그래도 이제 그
그 이후에 어떤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셔서 그래서 저희 이제 양찬성 토론자는 이제 저희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효력이 있으려면 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관련된 법에는 6조가 이제 해당되는 부분인데 상당히 관련 근거가 빈약하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 현재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는 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향후 좀 더 그 이후에 자리가 되거나 시간이 되면 찾아볼 계획이고 의원실 내부에서도 이 의견에 대해서 되게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데 그 두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6조가 어떻게 돼 있죠? 뭐 내용을 좀 보여주셔야 토론이 되겠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부유 생물에 대하여 생물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정한 서식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부족하다? 저희는 그 적정한 단어라는 네. 걸 제외하고 예. 그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도 예.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이 부분에 그러니까,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인데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두 토론분께서는 실제로 효력이 있으려면 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이런 네. 동물원에 관련해서 이 논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법 개정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네. 궁금해서. 찬스도 미리 준비하셨군요. 자, 다른 토론자들. 네, 저도 이 관련 법을 찾아봤는데요. 네. 그 6조에서 그 알맞은 서식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기준은 사실 법제화 자체로 네, 물론 그 각 종마다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금 복잡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동물원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지금 현행법대로 시행되고 있는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이제 다른 분들도 동물원법을 한 번씩 다 읽어보셨다면 모두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물원법에서 가장 큰 문제 두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6조의 부분과 지금 현재 등록된 동물원들을 그 등록 서류를 받고 난 이후에 관리하는 절차와 처벌 절차가 부족하다는 것과 그리고 이 기준을 통과하는 대형 동물원을 제외한 소규모 동물원 혹은 이동형 동물원 다른 시설에 끼어서 동물이 전시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동물원들을 포괄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그 서식 환경과 같은 조금 복잡한 과정은 조금 천천히 시간을 두고 진행을 하더라도 우선 동물원 허가제나 그 기타 다른 형태의 동물원들을 그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법 조항과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1분이 아니라 모두 발언 5분. 찬스 질문에 대해서도 자기 시간 내에서 답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예. 아 그런가요? 예. 아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아 찬스에 대한 답도 1분 안에 하시고 나중에 추가로 하시려면 찬스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시죠. 네. 아, 네. 그 우선 네 저도 앞서 고효민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서 좀 더 엄격하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현재 4조 같은 법 4조에 나와 있습니다. 등록의 취소에 관한 건인데요. 사실 이 취소에 관한 건도 지금 기준이 미약한 상태여서 많이 개입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긴 하지만 법 자체가 어쨌든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좀 더 확장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6조의 적정한 환경이라는 것의 의미를 살려서 좀 더 엄격하게 동물원의 수를 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한국의 환경부 통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이것저것 뭐 테마공원, 정말 전문 동물원 이런 것들 다 합해서 등록된 단체가 환경부에 77개 정도입니다. 근데 미국에는 등록된 단체가 220개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면적 차이는 90배이고요. 근데 동물원 차이는 3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너무 광범위하고 낮은 수준의 동물원이 많은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서 동물원 수족관 관리 관한 법률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성대의 한은경 교수가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국민의식조사에서 동물원 허가제에 대한 찬성이 95.1%에 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퓨마 사건이 있기 전이었고요. 그런 사건 하나가 사실 국민의식을 개선시키는 데에는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지금 조사하면 허가제에 대한 어떤 선호는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합의를 기반으로 동물원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을 좀 더 강력하게 개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법률 뭐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자, 이제 찬스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고요. 다른 뭐 주제로 넘어가실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지금 그 동물원 폐지라는 게 이제 좀 너무 큰 주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우리 지금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물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외국의 사례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좀 우리 한국에 지금 있는 동물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폐지해야 되느냐, 이렇게 좀 좁혀서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포커스가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외국은 이제 땅이 넓고 그 동물원을 크고 몰입 전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저희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서울대공원의 경우에도, 물론 우리나라 최대의 동물원이긴 합니다만, 서울대공원의 경우에도 지금 종 보전 프로그램이 따로 연구 인력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르고 있는 많은 동물 종들에 대해서 그 종 특성에 맞는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 또한 다양한 방면으로 이미 2006년부터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면을 봤을 때 우리나라 동물원 전체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동물원의 실태는 폐지해야 한다,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소규모 동물원들을 통폐합한다거나 혹은 그 동물들을 다른 동물원이나 혹은 다른 개인 기관, 그 동물원의 형태가 아닌 다른 반려동물의 기관과 같은 형태로 분산할 수 있는 현명한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물론 그러한 과정이 합의하는 것이 뭐 예산 측면이라던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 특히 이제 동물원들은 대기업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번 동물원법 입법 과정에서도 처음 발의하셨던 장하나 의원의 말씀으로는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되어야겠지만, 네, 결국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동물원에도 지금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관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지구 반대편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와 우리나라와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인식의 문제도 있겠지만 법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동물원 수족관법 목적을 보면 이제 동물 복지권이 아니라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1조 목적에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현재 바로 국회 앞에서 공당의 토론회를 통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러한 법령이 개정돼야 되는 것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걸로 6조 조항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공간이 없어서 이것밖에 안 썼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법령상으로 6조까지가 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위 법령이나 대통령령에서 이러한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공청을 통해서 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사자와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이제 수십 킬로 이상, 수족관의 돌고래, 상어 같은 경우는 거의 100km 이상 활동 범위를 가진다고 하는데요. 최소한의 그런 조건들을 갖춰서 종별로 야행성이면 야행성, 주관성이면 주관성, 이런 식으로 기준을 갖춰서 그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법령을 고쳐서, 그래야 우리도 지구 반대편과 같은 그런 조건을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네, 당연히 법률을 개선하자는 거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지구 반대편이 그럼 왜 우리와 다르냐를 생각해 볼 때 법령이 꼭 강제성이 강하거나 아주 구체적이어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미국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의 시장으로 본다면 동물원을 관람객을 소비자로 치환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원이 갖고 있는 일종의 장점은 동물들의 환경이 계속해서 타인에게 노출되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소비자들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동물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모니터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복지가 동물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데도 안 좋은 환경의 동물원에 보이콧을 하거나 불매운동 같은 것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동물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부재도 있고요. 가령 정형행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폐증의 일종인데요. 계속해서 같은 행동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랑우탄이 유리창을 두드린다든지 왔다 갔다만 한다든지. 근데 많은 아이들이 그걸 문제적으로 보지 않고 일종의 재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데려가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것이 문제임을 안다라면은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동물원은 당연히 소비자가 끊길 것이고 저절로 시장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꼭 법률의 개선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에 한계가 있다라면은 소비자의 의식 개선을 통해서도 지금 많이 말씀하고 있는 문제적인 동물원들은 시장에서 도태되어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이 바로 교육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소수의 몇 명이 교육을 해야 한다, 의식을 바꿔야 한다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동물원 자체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예산을 동물원을 통한 교육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으로 동물원의 교육 목적을 강화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찬스 쓰시면 1분 더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시장에 맡긴다, 소비자 선택에 따른다 이런 표현이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저희가 환경부 여기 법령 관련해서 환경부 생물다양성과나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그다음에 이제 에버랜드 그다음에 정말 작은 체험형 동물원이나 하다못해 이제 동물 카페도 한번 전화를 해봐서 돌려봤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나마 에버랜드 같은 아니면 뭐 이런 대형 동물원은 그래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정말 요즘 한 몇 년 전에 크게 유행했었던 뭐 세계 파충류 대전 해서 케이블에서 잠깐 광고하고 한 달 동안 전시하고 사라지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업체가 일괄적으로 어디선가 파충류나 이런 것들을 사와서 그다음에 이제 사료 같은 것도 이제 잘 주지 않고 밤 10시 되면 퇴근하고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확히 통계에 잡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어떤 그 법의 법망 밖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 몇몇 지자체에서는 아이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아빠들의 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용역을 내서 외주업체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그런 거를 따라서 시장에 의해서 그런 동물원 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매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실에서 애엄마, 애아빠 한 분씩 붙잡고서 얘기를 해봤을 때 어디를 가느냐, 에버랜드처럼 이제 멀리 큰 곳을 안 간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어디를 가겠냐고 했을 때 차 타고 집에서 가까운 곳 15분 거리, 10분 거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시장의 선택에 의하면은 이런 동물복지권에 대한 큰 어떤 경각심을 안 가신 분들은 집에서 가까운 곳, 하다못해 뭐 백화점이든 아니면 어디에 무슨 문화센터든 이런 곳에 나와 있는 동물들을 보러 가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어떤 강제성을 지니지 않는 이상은 동물복지권을 우리가 가질 수 없고 결국 우리는 이런 콘크리트 바닥에서 흙 조금 해서 야행성 뭐 파충류나 도마뱀 이런 것들을 손으로 만지고 밤 10시 되면 불 끄고 나가는 그런 현상을 계속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비자 선택보다는 입법기관이나 이제 행정부에서 관련해서 정확한 기준과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서 동물원이 설치 운영돼야 된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뀌고 지자체장이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감독이 가능한 등록과 폐지 이제 취소가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보충을 좀 하면 대형 관리 잘하는 대형 동물원만 남기면 우리나라의 동물원이 몇 개 안 남게 될 텐데
그러면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의 아이들이나 아까 교육 목적도 얘기했지만 그런 쪽의 주민들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찬스 시간 1분으로 네. 대체해야겠습니다. 김홍균 토론자가 찬스를 썼습니다. 찬스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저도 당연히 법 개정은 있어야 되고 등록제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소비자의 의식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아까 계속 그 의원실에 한 분 한 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어떤 동물권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가신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어떤 힘을 조금 평가절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사회자께서 이제 통폐합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만약에 통폐합을 한다라면은 일단 지역 거점, 지리적 거점 위주로 뭐 통폐합을 완전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수를 줄인다면 어쨌든 지역별로 거점을 하나씩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은 현재 동물원 전문 인력 기준으로 나눈 결과 각 큰 광역자치단체 수준으로 그래도 유지가 가능한 정도의 전문 인력을 갖고 있는 동물원들이 있습니다. 전주에도 있고, 뭐 고양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경기에도 있고 이런 식인데요. 대전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어쩔 수 없이 집 앞에 바로 있는 아주 열악한 환경의 동물원을 가는 것보다야 비용이 더 들겠지만 그래도 지리적으로 조금 이것을 구분할 수 있다라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찬스 시간 1분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전반적으로 사실 두 토론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현 동물원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다 찾아봤는데 사실 그 문제점들이 거의 다 비슷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들이 다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대안을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정규 교육 과정에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을 한 학기에 한 차례 이상씩 학교에 보조금을 주는 형식으로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학교는 그 보조금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동물원을 가야 할 것이고요. 그 많은 학교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 동물원들의 자생적인 자발적인 프로그램의 개선이라던가 그런 어찌 보면 시장 경제를 통해서 시장의 원리를 통해서 동물원을 한번 자연스럽게 개선해 보자. 이런 방법은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물론 법적인 개선이라던가 다른 뭐 기준을 마련한다거나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동물원을 판단하는 그 교육에 있어서는 동물원을 통해서 배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동물원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해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뭐 서면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동물 복지가 무엇인가, 가령 동물권이 무엇인가. 우리 요새 여성 같은 경우는 페미니즘이 이제 정규교육 과정에 들어가냐 마냐로 화두가 된 것으로 아는데 동물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의식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소양을 배양받고 그러한 소양을 바탕으로 동물원을 갔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저는 최종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가령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반의무적으로 동물원을 통한 동물권 향상 혹은 동물권에 대한 제고를 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양찬선 후보님이 시간을 다 썼습니다. 그 김홍균, 고효민 토론자 두 분이 다 썼어요? 다 썼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시간을 다 쓰셨군요. 세 분 다. 동물원 폐지라는 주제로 세 분의 아주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당히 깊이가 있고 또 세 분 다 아주 준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상 깊게 들었고요. 여기 평가단 여러분들도 고민을 아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무리 발언 각 1분씩 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양찬성, 고효민, 김홍균 요 순서로 1분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동물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현재 동물원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 현행 동물원 수정권법은 동물복지권이 아닌 동물원 관리의 주체에 관한 법이며 소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편의만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조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이라는 광범위한 표현과 부족한 하위복용으로 인해 동물에게 정말 적정한 서식환경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인데요. 이제 그 미비한 법으로 인해서 일정 규모 이하 특히 체험형 동물원이 이런 야행성 구분 없이 콘크리트 바닥에 동물을 전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말씀을 다른 내용을 조금 드리자면 그때 회의 때 마지막에 빠지셔서 정확히 얘기를 못 들으셨을 텐데 김관영 의원실에서 같이 논의를 하다가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우리 의원실에서 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비서관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일단 동물복지권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고효민 토론자입니다. 네, 제가 오늘 주로 나누고 싶었던 것은 동물원 폐지 찬반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원하는 만큼 제가 원하는 주제를 충분히 논의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동체라는 범위가 지금 현재와 같이 정립된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어떤 지배층만의 공동체에서 전체로, 남자만의 공동체에서 남녀 전체로, 혹은 어떤 인종들만이 가지고 있던 그 우월적 지위에서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그게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는 지금 이 인류 사회의 시민의식이 이제 동물에게까지, 더 나아가서 생태계 전체에게까지 우리의 공동체 의식의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안을 마련하든 어떤 해결책을 내든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기저에 깔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홍균 토론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의 동물원이 잘못됐지 동물원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등록제를 하고 국제 기준은 엄격한 국제 기준이 있고요. 가령 북극곰에 대한 국제 기준이 109쪽이 넘습니다. A4 용지 서면으로만. 이런 기준들을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한국의 지형에 맞춰서 동물원들을 운영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너무나게 난립하고 있는 이 동물원들을 어떻게 좀 줄임으로써 전문 인력이나 면적 측면에서 조금 규모의 경제를 꾀할 수 있다라면은 한국에서의 동물원도 한국의 특수성에 맞는 동물들을 위해서는 하나의 생태계이자 복지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은 인간을 위한 동물원, 인간을 위한 교육과 인간을 위한 것들만 신경을 썼다면은 이제 동물도 위하면서 인간을 위하는 동물원을 만든다면은 저는 동물원 폐지는 지금 조금 성급하고 동물원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관리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 분 발언, 마무리 발언까지 전부 다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론 들으셨을 텐데 들으신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평가단 여러분께서 이제 평가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한 분의 그 토론자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4번에 있는 양찬성 토론자가 3번으로 표가 바뀌었나요? 그러면은 황재승 토론자 요 라는 비워두시고요. 예. 나머지 세 안에다가 10점 만점으로 역시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B조에는 그 멘토를 맡은 의원께서는 아무도 안 오셨네요. 예. 이런 때는 뭐 벌칙이 없나요? 예? 그 멘토를 하긴 했습니까? 했어요? 네, 저는 그 목요일에 의원실에서 만나서 네. 같이 얘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얼굴은 봤어요? 예, 직접 만나서 네, 얘기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잘 그렇게 그래도 되고 있군요. 그 보좌관이라도 좀 보내서 이렇게 분위기도 보시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세 분 중에 또 저기 한 분이 안 오셨어도 두 분만 하게 됩니까? 두 분만 또 1등과 2등 두 분이 8강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집계가 끝났나요? 네.
이게 끝나면은 점심을 먹습니까? 예, 점심 먹고 다음은 언제 몇 시에 시작하죠? 1시 반에 시작 예정이고요. 25분까지 착성해 주시면 예. 1시 25분까지 우리 평가단 여러분들께서는 착석을 해 주시면 1시 반부터 C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위원장 말씀하시나요? 예. 심사위원장께서 집계하는 중에 그 B조 토론을 보신 평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토론자들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호모 사피엔스가 신이 되려고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우리가 생태계 사피엔스가 생태계의 그 최정점이 왔을 때 지구상의 생태계 종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과정이 나오죠. 네. 오늘 그런 지구 환경까지는 논하지 못했습니다만 처음에 조금 그런 제기가 있어서 그것까지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사실 지금 우리 동물원 문제는 동물 복지를 어떻게 이제 확대해 갈 것이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구 환경의 문제와 지금 현재 동물원을 바로 연결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좀 구별돼서 좀 각각 토론이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토론자들 전부 이제 동의하는 게 현재의 동물원 수준에서의 동물 복지 상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들 그리고 우리 수준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에서 동물 복지가 확대돼야 된다는 건 대부분 인정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서 결정돼야 될지는 이제 사실 법률까지 다 찾아오셔서 대안까지 제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돋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론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본인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과 그 다음에 논거를 얼마만큼 잘 제시했느냐, 그리고 대안 제시 능력, 그리고 토론을 주도하는 능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평가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결과가 나왔나요? 결과가 왔습니다. 예,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토론들을 잘하셨기 때문에 세 분 다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게 그 규칙상 두 분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B2번 김홍균 토론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B4의 양찬성 토론자가 8강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네. 예. 진출하신 분들에게는 축하를 드리고요. B1의 우리 고효민 토론자 열심히 하셨는데 1호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가 결과가 김홍균, 양찬성 두 분 토론자가 8강에 진출했고 고효민 토론자께서도 애 많이 써주셨다는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8강 주제 및 8강 주제를 추첨하는 순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8강에 진출하신 두 분께서 앞으로 나가셔서요. 주제를 추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효민 우리 토론자 고생 많으셨습니다.